네, 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이후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현장을 직접 뛰면서 대책을 꾸려가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해법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바쁩니다. 4개월 되셨습니다. 이 중기부 장관 벌써 맡으신 그렇게 지. 됐나요? 예,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네. 소회를 일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냥 그 질주했던 4개월이라고 할까요? 질주. 네, 질주했던 4개월인데 정말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이 일본 수출 규제 이 문제는 중소기업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치명타죠. 네, 치명타라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 예. 그런 또 부처로서의 임무가 있어서 오늘도 아침에 6시 반에 나와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단 5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점심도 이렇게 간단하게. 네, 아니 간단하기라 예. 이 일과 일을 하면서. 관련된 일과 관련된 현장 가서 분들과 돌아다니시면서도 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뭐 아픈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반도체 소재 부품 3건에 대해서 원래 규제를 했다가 한 달 만이죠. 한 건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줬다.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본이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뭔가 아파봐라 하면서 흔들었다가 또 상황을 보고 또 여론이 나빠지면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뭐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핑계를 대면서 또 살짝 풀어주고 이제 그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안 한다는 얘기는 한 게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규제만 아니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우리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조금 아파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고 일본도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물건을 수출하던 기업들이 겉으로는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베의 일본이 사용하는 이 전략은 저는 굉장히 얄팍한 전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일본이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얘기 좀 차차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일본에서 수출 오늘 한 건 내주면서 우리 쪽에서도 원래는 수출 규제 논의하려다가 일단은 접었습니다. 이런 대응들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접었다기보다는 유보한 상태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오후에 단호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본이 이제 그 극자회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EUV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한 호흡 한번 숨 돌리면서 한번 상황을 보자. 그리고 여유 있게 우리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함께 이 로봇 부품 제조업체 찾아가신 거 저희가 갔었습니다. 봤는데요. 영상을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동서고공 없이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씁니다. 서큘러 스프라이란 제품을 가공하는 장비로 쉐이핑 머신이라는 장비입니다.
시행시 하반으로 1차, 2차 공개하게 되면 돈에 있는 재산이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여기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을 이렇게 돌아주시면 네, 돌려보시면 지금 컵 자체가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서 회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었다 폈다 하면서도 그 내구성을 좀 줄 수 있는 기술이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리박식으로 이렇게 될 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어 형상 가공을 하는 부분을 치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어 형상 가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에 장관님 모습도 이렇게 같이 좀 살짝 비쳤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좀 재밌게 만든 거고요. 예. 현장 가서 직접 보시면서 사실 제일 궁금한 질문은 이겁니다. 아, 우리 정도 중소기업 정도면 일본 뭐 소재 부품 이 정도면 우리도 이제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지 어떠십니까? 그럼요. 어저께 그 현장을 방문해서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았다고 할까요? 아. 네. 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일찍 도착했는데요. 예.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대기업 연결해 주시면 지금은 일본의 90% 수준이지만 연말까지 100%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그 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밀 감속기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 품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자랑스럽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R&D 자금을 3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R&D 자금 가지고 개발해서 성공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대기업에 꼭 팔로만 만들어 달라. 역시 중소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그 일본의 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관계입니다. 이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신뢰성 있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예. 그리고 이런 문화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저희가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중소기업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시는 아마 장관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나요? 뭐 아주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 기억나시는 거 아니면 가장 심각하다 싶은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단 배제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아, 이게 혹시 앞으로 뭐 이거 혹시 뭐 이거 계속 거래를 해도 되나? 아니면 또 일본 기업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 예. 혹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취하려고 했던 우리도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에서 제외하겠다. 배제하겠다 예. 그러면은 이거 계속 한국으로부터 수입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일본도 불안한 거네요. 그렇죠. 일본 기업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저희가 해소해 줄 수 있는가. 불안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이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 상생 품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생 품목이요? 네, 예. 서로 상생 품목을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매칭을 바로 하는. 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개할 때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면 예.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믿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중소기업은 중소벤처부를 믿고 예.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예. 정부를 믿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믿고 만든 물건을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생 품목을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 저희가 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품목 핵심 부품 중에서 한 20, 30개 정도가 될 수 예.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예. 또 두 번째는 그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그 판매의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보장되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소재 부품을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시키겠다. 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끈이 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오래 걸리다 보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날까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미 그런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년 내지 한 2년, 길게는 5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1년을 넘으면 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1년이요? 네. 네. 1년 사실은 또 저희가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네 달 이 기간 버티는 것도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정부에서 1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은 우리는 버티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1년이라는 의미는 예. 지금 말씀드린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관계에 있어서의 그 생산에서 판매와 납품까지의 그런 어떤 그 안정적인 전체적인 자리 잡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재고를 3개월치만 예. 확보하면 됐는데 좀 불안하니까 6개월치로 확보해야 되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원재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자금에 거죠. 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합니다. 금융 지원 네. 방안이 네. 이미 다 네. 마련을 해 놓으셨군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궁금한 게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해서 단시간에는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기술 격차가 아주 심해서 단시간에 될 수 있는 품목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많지는 않다.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일종의 핵심 부품인데요. 예. 이 핵심 부품의 또 문제는 뭐냐면 소량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핵심 부품을 쓰는 그 아주 고품질의 그 물량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독점을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이 살 거냐, 일본 기업이 살 거냐 이런 어떤 문제죠. 그리고 또 대안적으로는 사실은 일본에서 그 만드는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예. 대부분 독일에서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단가가 높습니다. 맞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독일 제품을 이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그래서 독일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있다. 단가를 좀 낮춰서. 그러면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은 힘을 연결시켜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예전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만나서 네. 뭐 비슷한 불화수소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것처럼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도 당연히 우리 거 쓰면 좋지만 그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요거는요. 예, 예.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예, 제가 한 얘기도 맞는 거고요. 최태원 회장이 한 얘기도 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배경은 예, 사실은 SK를 칭찬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사실은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화수소를 예, 불화수소를 생산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 예. 강원도 쪽에 있었는데요. 이 업체가 이제 그 4.9까지 하다가 5.9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좀 힘이 드니까 이것을 OCI라는 저 대기업에다가 팔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OCI라는 대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다가 SK가 이 회사 지분을 52%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에 예.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조금 답변이 방향이 조금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를 그냥 거기서 그런 멈췄는데요. 스토리가 네, 있었군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요. 예,
이 SK가 사들인 이 회사가 예. 불화수소를 이제 곧 생산합니다. 예. 네. 우리가 직접 쓸 수도 있는. 그럼요. 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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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을 합치면 예. 사실상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 다만 거기서 축적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의 시간을 얼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단축할 수 있느냐. 예. 이것은 단결의 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시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좀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점들 당부하고 싶으신가요?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이제 대기업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준다 그러면 예.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지금이야 급하니까 우리 거 하겠다 그러지만 또 조금 있어서 안정되면 우리들은 또 단가 낮추라 그러고 예. 또 대안을 찾는다 이거죠.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어제 그 현장 가셔서 대통령과 이제 같이 현장 다니실 때 대기업과 좀 매칭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뭔가 하는 게 있을까요? 뭐 해야 된다는 저희가 알겠는데. 저희 예. 중소벤처기업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예. 저희가 대중소상생협의회를 만드는데요. 예. 이것은 경쟁력위원회 밑에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그 밑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사실 대기업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해서 일단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중소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래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지금 국내에서 생산됐으면 하고 바라는 품목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예.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기업들이 그 리스트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보고 지금 중소기업들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일본보다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간담회에 왔던 예. 한 그 주식회사 재원이라는 곳, 예. 그곳은 이제 그 웨이퍼의 마지막 부분을 가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것이 1 내지 2 마이크로까지 자기네가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일본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근데 다만 우리 대기업이 그동안에 그 일본에서 수입하는 어떤 그런 습관 내지는 그런 어떤 익숙한 것 때문에 이 기업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을 안 썼던 것 같고요. 또 텐나인 수소의 그런 어떤 텐나인 불화수소를 만드는 예.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업체도 있잖아요. 그 이미 좀 보도가 됐었죠. 그분의 대표도 저희가 만났어요. 네, 저는 직접 통화를 하고 우리 대변인이 가서 직접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특허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그 어떤 판로의 문제도 있지만 이 텐나인의 불화수소의 그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이 공장 전체가 깨끗해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을 담아서 용기로 옮기는데 그 용기도 깨끗해야 되고 예. 이런 간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간접적인 비용과 그런 시설의 조건을 갖춘 곳이 있으면 예. 내가 이 기술을 특허는 할 이미 수도 보유하고 있다.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특허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기업이 빨리 사야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사면 제일 좋고요. 예. 만약에 대기업이 안 산다고 했을 때는 뭐 정부가 후불형 R&D라고 하는 제도를 또 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예. 정말 고3 수험생처럼 그 열심히 개발에만 전념하시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보니까 저희가 힘이 할 수 납니다.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왜 그럼 진작에 이렇게 못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뭐 신뢰할 수 있는 일본에서 계속 그냥 수입하는 어떤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 굳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설 일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도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면
만나주는 그 시간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런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종의 그런 연결자로서의 역할, 예.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수장으로서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뭐 그 외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께 꼭 이 이야기는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번 그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네. 저희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냐는 문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은 몸집이 무거워서 못 쫓아옵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의 새로운 기술과 예. 대기업의 노련함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결이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일본 수출 규제의 파고를 넘으면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확신과 자신감 할수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